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막대한 자본을 대기로 했던 핵심 파트너가 갑자기 지갑을 닫고 발을 빼버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개발 사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본의 이탈은 곧 프로젝트의 좌초를 의미하고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흩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곤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의 본격적인 양산이 마침내 시작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축포를 터뜨려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무거운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 거대한 여정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던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내야 할 분담금을 원래 약속했던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깎아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에서 내려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정부 부처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언론은 외교적 참사이자 굵고 손실이라며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내고 국민들은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떠안아야 할 빚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공백이며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진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위산업계와 군 내부, 심지어 이 막대한 청구서를 대신 짊어지게 된 납세자들조차도 분노나 절망 대신 오히려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침내 알턴니를 뽑아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도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 후련해했던 것일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와 무기 산업이라는 냉혹한 세계의 생리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쇠를 깎고 레이더를 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 얽히고 설킨 외교적 이해관계, 그리고 미래의 군사적 패권을 두고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의 무기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정치적 타협과 견제가 뒤따릅니다. 이 무자비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뼈저린 교훈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안보의 영역에서 목적이 다른 불투명한 파트너와 운전대를 공유하는 것은 작은 부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족쇄는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수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없이 매달려 이룩한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을 끝없이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자율성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잃는 것이 미래를 되사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조 원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그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기술적 독립과 수출의 자유를 온전히 되찾아온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동맹의 균열이자 재정적 위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의 핵심 자산을 지켜내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려는 철저하고 냉혹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던 진짜 위협을 마침내 잘라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째서 이런 파국을 기꺼이 환영하게 되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거대하고 야심찬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설계도 위에서 영영 사라질 뻔했던 그 위태로운 시간 속으로 말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직접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보라매 사업의 야심찬 청사진을 처음 세상에 꺼내놓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꿈은 원대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지형도는 매우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세계 하늘의 패권은 이미 초강대국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굳건히 틀어쥐고 있었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몇몇 강호들만이 겨우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굴러가는 자동차나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배를 잘 만든다고 해서 중력과 음속을 거슬러 하늘을 지배하는 복잡한 무기체계까지 단숨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었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로도 국가 경제와 국방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전투기를 직접 만드느니 차라리 이미 성능이 검증된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제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 훨씬 싸고 안전하다는 논리가 당시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자 오랜 세월 강대국의 무기체계에 의존해 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뼛속 깊이 새겨진 국가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독자적인 영공수호라는 숭고한 목표를 품었던 한국의 공군과 개발진은 절망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술을 끈질기게 개발할 의지와 기초적인 역량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지만 정작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꿰일 초기 예산을 확보할 명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국회를 설득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기꺼이 동참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정적 위험과 실패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줄 일종의 든든한 정치적 보험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바로 그 절박하고 위태로운 순간 한국의 시야에 들어온 국가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맹주이자 광활한 영토와 영공을 가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보람해 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결코 그들이 뛰어난 항공 우주 기술이나 엄청난 첨단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조력자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재정적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방패막이로서 선택된 것입니다. 공동개발국이 전체 개발 자본의 20%를 분담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를 수십 대 이상 우선적으로 사가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이 하나의 조건표는 흔들리던 한국 내부의 비관적인 여론을 단숨에 잠재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국제공동개발이라는 그럴듯한 외교적 타이틀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문턱을 단번에 넘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로 작용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보람에는 찬란하고 완벽한 자신감 속에서 온전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뼈저린 두려움과 내부의 거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처절한 타협의 산물로 힘겨운 첫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온전히 믿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끌어들인 외부의 힘. 그것은 당장 숨이 멎어가는 거대 프로젝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생명줄이었지만 동시에 훗날 대한민국의 발목을 치명적으로 잡게 될 무거운 족쇄가 될 운명을 조용히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깊숙한 곳을 다루는 무기개발이라는 폐쇄적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지정학적 위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두 나라가 핵심 기술의 설계를 공유하며 한 배를 탄다는 것은 애초부터 엄청난 모순과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고도 극적인 두 국가의 정치적 결합은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우호적인 협약식의 이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는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목적과 셈법을 가슴 깊이 품은 채 결혼식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화려한 협정식이 열릴 때 서명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각자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의 거대한 배에 함께 올라탄 두 나라도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시아 항공 우주 산업에 새로운 연대를 이룩하겠다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화려한 외교적 수사 이면에는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국가의 서늘한 동상이몽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이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은 단순히 군대의 무기고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엄격한 기술 통제와 냉혹한 수출 제한이라는 견고한 유리천장을 마침내 깨부수고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생존의 문제이자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끈질긴 협박과도 같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켜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나사못, 단 한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라도 외세의 간섭 없이 통제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위산업의 뼈대를 세우는 것.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에게 있어 결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섬나라 인도네시아의 시선은 애초부터 완전히 다른 지평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처럼 당장 머리 위로 적의 포탄이 쏟아질 수 있는 실존적이고 시급한 군사적 위협을 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비동맹 노선의 핵심 국가로서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능수능란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온 그들에게 이 공동개발 사업의 의미는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광활한 영토를 순찰할 적당한 성능의 항공전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국의 낙후된 방위산업, 인프라를 단숨에 끌어올려줄 값싼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최첨단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그 타이틀 자체가 지니는 정치적 무게감이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그 자체로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무기거래,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보라매는 국가의 안위를 모두 걸어야 하는 유일한 구명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유럽의 전투기를 사들이면서 북미의 눈치를 살피고 서유럽의 첨단 무기를 저울질하며 끊임없이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다작한 체스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새우며 백지 상태의 도면 위에 선을 긋고 기술 자립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려 있을 때 공동개발이라는 이름표를 단 파트너는 이 전투기 사업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많은 카드 중 하나로 여유롭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결국 프로젝트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균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절박하게 달려야만 하는 자와 언제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의 동행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갈 수 없는 법입니다. 한국은 무조건 이 전투기를 완성해서 하늘로 띄워야만 했지만 파트너 국가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비용 지불을 미루거나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숨겨진 패를 등 뒤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패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한국의 뼈아픈 급소를 향해 그 차가운 칼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머지않아 매우 잔인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의 연대가 사실은 상대방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더 큰 판을 짜기 위해 이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교묘하게 볼모로 잡고 흔드는 기나긴 인질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질극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침묵과 무책임으로 한국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파트너의 침묵만큼이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개발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축배를 들었던 인도네시아는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지연일 것이라고, 정부 예산 편성에 행정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약속된 자금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밀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1조 원이라는 아득한 숫자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촉이 이어질 때마다 바다 건너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사태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국고가 비어버려서 당장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는 눈물겨운 호소였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도에 좌초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던 한국 정부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언젠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부족한 개발비는 고스란히 한국의 국고를 헐어메워야만 했습니다. 크러가충야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과 방위산업체, 엔지니어들의 뼈를 깎는 헌신이 그 거대한 공백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 벌어집니다. 한국에게는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우는 소리를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큰손이라도 된 것처럼 화려한 쇼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며 최신형 전투기인 라팔 수십 대를 현찰을 주고 사들이는가 하면 태평양 건너 미국과는 최신 개량형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협상을 당당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가 쓰던 중고 전투기까지 싹쓸이하려 들며 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아낌없이 흩뿌리고 다녔습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국 사회는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도면과 씨름하며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그리고 막대한 세금 부담을 조용히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끔찍한 기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한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둔 채 정작 이제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지 않은 것은 국가 경제가 파탄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갑에는 수십조 원의 돈이 충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재정적 결핍은 진짜 가난이 아니라 한국을 길들이고 압박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니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결국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핵심 기술을 헐값에 넘기거나 분담금을 대폭 깎아줄 것이라는 매우 치밀하고 얄미운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보라매를 볼모로 잡은 그들의 인질극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섣불리 판을 엎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뼈아픈 두려움 때문에 치욕스러운 침묵을 삼키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파트너십의 사슬을 끊어낼 명분도 용기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지독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모를 견디며 프로젝트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인내했습니다. 적어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 모든 인내심의 한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끔찍한 보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부,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센터는 그야말로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요새입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려온 보라매의 핵심 기술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미납 사태로 양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던 어느 날, 이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치명적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인내심의 끈을 단숨에 끊어버린 사건. 이른바 USB 유출 미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공동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에 파견되어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들의 짐 속에서는 인가받지 않은 다수의 이동식 저장 장치, 즉 USB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연구원들이 수십 년의 피땀으로 완성해낸 전투기의 3차원 설계 도면과
비행 조종 시스템, 그리고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천 건의 핵심 기술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덜미를 잡힌 이 아찔한 순간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한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파트너라는 꼬리표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피와 땀을 훔쳐가는 산업 스파이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와 정보당국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뼛속 깊은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최악의 시나리오가 인도네시아의 자금 이탈로 프로젝트가 재정적 파산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위협은 바로 이 무기체계의 심장부가 통째로 뜯겨나가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무방비 상태의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서방 세계의 무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장비도 거리낌 없이 사들이며 훈련을 교류하는 국가입니다. 만약 보라매의 핵심 데이터가 자카르타로 넘어간다면 그 정보가 그들의 은밀한 군사 네트워크를 타고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국형 전투기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민감한 항공 기술들도 일부 녹아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들이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날에는 단지 보라매 사업 하나가 망가지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국방 신뢰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개발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여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서운 안보의 구멍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텅 빈 지갑보다 무서운 것은 속을 알 수 없는 동거이니 우리의 안방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껏해야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고 세금을 축내는 골칫거리였지만 보안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출국이 정지되었고 양국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파트너십의 파기를 우려해 늘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한국 정부의 기류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비굴하게 타협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조국의 핵심 기술이 국경을 넘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대한민국은 비로소 낡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조건 안고 가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피를 흘리더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하는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USB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가 이 프로젝트 안에 머무는 한 우리의 보라매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서늘한 사실 말입니다. USB 유출 미수 사건은 그동안 골물대로 골마있던 양국 관계의 환부에 마침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파트너의 배신을 눈감아주면서까지 거짓된 동맹을 유지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안보적 위험과 기술 탈취의 대가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침내 자신들의 최종적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대신 그 3분의 1에 불과한 6천억 원만을 내겠다는 일방적이고도 파격적인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나머지 1조 원의 막대한 청구서를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겠다는 참으로 뻔뻔한 선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관례나 상업적 계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자 한국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분담금 전액 납부를 끝까지 압박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결단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조용히 삼키며 인도네시아의 그 굴욕적인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언뜻 보기에는 철저하게 항복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산해온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썩은 살을 도려내는 마취 없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분담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곧 인도네시아가 쥐고 있던 공동개발국으로서의 모든 강력한 권리와 지위를 무참히 박탈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1조 원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1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찰을 지불하고서라도 보라매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되사온 것입니다. 이 냉혹한 전략적 셈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지분율이 대폭 깎이면서 인도네시아는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영원히 압수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을 쥐고 흔들던 VIP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완성된 기체 일부와 극히 제한적인 기술만을 넘겨받는 평범한 구매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USB 사건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기술 유출에 거대한 공포가 비로소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계가 환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국가안보의 가장 깊숙한 뇌관을 마침내 안전하게 제거해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동맹의 뼈아픈 실패이자 재정적 재앙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기생적인 파트너의 목줄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쟁취한 고도의 지정학적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상대방의 얄팍한 경제적 핑계를 역이용하여 아주 합법적이고도 명분 있게 그들을 개발의 핵심 심장부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엔지니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 보라매를 개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온전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무심코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를 풀어놓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기거래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적국의 경제 제재나 무기 금수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개발이라는 이름표를 단 파트너가 쥐고 있는 수출 거부권입니다. 첨단 무기 하나를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는 그 무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과 기술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처음 약속했던 그 무거운 지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라매를 완성했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1조 원이라는 돈이 결코 아깝지 않은 비용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이 중동의 어느 부유한 국가나 동유럽의 절박한 국가에 보라매를 수출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여 막바지 계약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20%의 지분과 핵심 권리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섭니다. 자신들과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국가라는 이유로 혹은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자신들의 다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 수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비동맹 노선을 걸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진영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외교적 셈법 하나에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명운이 좌우되고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출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릴 수 있는 아찔한 족쇄였습니다. 우리는 적의 미사일이 아니라 동맹의 서류 한 장에 의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철저하게 고립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의 권리를 대폭 축소시킨 이번 대수술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신의 한 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분율이 쪼그라들고 핵심 기술 접근권이 차단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자연스럽게 보라매의 제3국 수출에 간섭할 수 있는 거부권마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완벽한 주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방위산업에서 독자적인 수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기술적 자립의 완성형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입김이 계속 작용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전투기조차 우리 마음대로 개량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반쪽짜리 자주국방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부품 하나를 바꿀 때마다, 소프트웨어 코드를 한 줄 수정할 때마다 파트너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결단으로 그 썩은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보라매는 마침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대한민국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일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그 무기를 사는 국가와 깊은 군사적, 외교적 혈맹을 맺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만 말을 움직일 수 있었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국가의 요구에 맞춰 내부의 전자장비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형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무한한 유연성. 이것이 바로 피 같은 1조 원을 지불하고 우리가 되찾아온 진정한 권리의 실체입니다. 수십 년의 서름과 억압을 뚫고 마침내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마친 보라매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좁은 하늘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운전석 옆자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불확실한 동승자를 밀어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넓고도 치열한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막힌 우연인지 아니면 역사의 필연인지 이 완벽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새로운 사냥꾼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독자 생존과 수출의 자유를 얻어낸 지금 2026년 현재의 세계 지도는 그야말로 화약고와 다름없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평원을 피로 물들인 끔찍한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바다 위로는 보이지 않는 군함과 전투기들의 서늘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화라는 얇은 얼음판 위에서 안일하게 잠들어 있던 수많은 국가들은 벼락처럼 내리친 안보 위기 앞에서 앞다투어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무기고를 채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재무장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무기는 단연 영공을 지배할 첨단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세계 무기 시장의 진열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몹시 절망적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성능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유지비가 천문학적으로 드는 데다 지금 당장 돈을 싸들고 가도 10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간신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정치적 심사를 통과해야만 살 수 있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콧대 높은 무기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부품 조달조차 불가능해진 러시아제 무기를 사들인다는 것은 곧 서방 세계와의 외교적 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들이 만드는 전투기들 역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이미 설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구형 플랫폼에 머물러 있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어 선뜻 지갑을 열기에는 망설여집니다. 전 세계의 공군이 이도저도 못하는 거대한 진공 상태, 즉 완벽한 전투기 공급에 공백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병목 현상의 한가운데로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유유히 날아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라매가 가진 가장 흥미롭고도 치명적인 매력, 즉 완벽하지 않음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매는 당장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4세대 전투기에
스텔스 형상과 최첨단 전자장비를 우겨넣은 이른바 4.5 세대라는 틈새 시장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약점으로 지적했던 이 불완전함이 지금의 미쳐 돌아가는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장점으로 돌변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처럼 보이지만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가장 위력적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으면서도 유럽제 전투기들보다 훨씬 저렴한 유지비와 압도적으로 빠른 생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첨단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는 당장 내일 실전에 투입되어도 적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최고급 스텔스기를 살 돈도 10년을 기다릴 시간도 없는 절박한 국가들에게 보라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구원투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니기에 도리어 모두가 탐내는 가장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수십 년 전 설계도조차 그리지 못해 남의 나라 국방부 문을 두드리며 비굴하게 동업자를 구걸해야 했던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이제는 전 세계의 하늘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치명적인 상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덕과 협박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완전히 박살내고 족쇄 풀린 자유의 몸으로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양산 라인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보라매를 향해 더 이상 과연 저 전투기가 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족쇄를 끊어낸 이 전투기를 향해 이제 전 세계가 던지는 유일한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저 전투기를 사갈 것인가? 보라매의 본격적인 양산 라인이 가동되고 매끈한 회색빛 동체를 드러낸 전투기들이 하나둘씩 경납고를 빠져나오는 감격스러운 장면. 이 광경은 단순히 대한민국 공군이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는 군사적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묵직한 지정학적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 지구상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강대국들의 배타적인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영토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결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기술적 철옹성을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보라매 사업의 가장 뼈아픈 시련은 파트너 국가의 변덕스러운 지갑 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초기 굳건한 우방국이라 믿었던 초강대국마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전투기의 눈과 신경망에 해당하는 AAS의 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같은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기술의 이전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조롱 섞인 비관론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 맨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그들이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던 바로 그 최첨단 레이더와 무기 체계들을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도달한 진정한 위대함은 지금 저 하늘을 가르고 있는 보라매라는 쇳덩어리 기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는 바로 그 첨단 전투기를 백지 상태에서부터 설계하고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깎아내며 그 모든 복잡한 시스템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통합해낸 거대하고 촘촘한 산업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전투기 한 대는 언젠가 전장에서 격추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 수명이 다해 초라하게 퇴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굳건하게 구축된 국가적 차원의 항공 우주 산업 생태계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밤을 딛고 일어선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머릿속에 축적한 생생한 데이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더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를 다시 빚어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기술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강대국의 무기를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하청기지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의 표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창조해내는 거대한 심장부로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자생적이고 강력한 생태계를 땀 흘려 갖춘 국가와 적당한 돈으로 남의 기술을 사려 했던 파트너 국가의 운명은 애초부터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패를 벼려내는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맹의 냉정한 거절에 쓴웃음을 삼켜야 했고, 때로는 파트너의 노골적인 변심과 기만에 분노하며 막대한 재정적 출혈을 조용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가장 비싸지만 가장 확실한 수업료였습니다.